선생님, 저는 방탄소년단 같이 유명한 K-팝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 또한 세계화의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스타벅스를 볼 수 있는 것이 세계화의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수업 세계지리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세계지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Q&A 영상하고 간단한 백지도 특강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내용들이니까 백지도 강의만큼은 꼭 먼저 보고 오기를 바랍니다. 수업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나눠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중에 수행평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형성평가에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성평가에 있는 빈칸들을 오늘 수업을 듣고 맞춰보신 다음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프린트를 받으면 빈칸을 다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계지리 첫 번째 수행평가니까 꼭 열심히 듣고 형성평가도 성실하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강의를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강의를 들은 뒤에는 꼭 반드시 아래쪽에 있는 형성평가 출석 체크 글을 클릭하고 형성평가를 제출해야만 수업의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세계화입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 많은 친구들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세계화 하면은 뭐가 떠오르는지, 아니 세계화 하면은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세계화 하면은 어떤 예시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저는 방탄소년단 같이 유명한 K-팝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 또한 세계화의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랬구나. 네, 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스타벅스를 볼 수 있는 것이 세계화의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세계화. 정말 우리가 많이 들은 말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맥도날드를 쉽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독일의 3대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삼성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LG 가전제품 혹은 뭐 현대자동차 이런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들의 제품들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유명한 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아니면 엑소 뭐 등등등등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있죠. 그런 K-팝 문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화입니다. 세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등등 여러 분야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어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이라는 말과 IZ라는 그 전미사가 붙고 그 다음에 명사화하는 에이션,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세계화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세계화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교통수단의 발달! 자, 교통수단의 발달은 이 세계화를 촉진시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A에서 B 지점까지 갈 때 걸어서 가는 것,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 기차를 타고 가는 것,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점점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이 지점 사이에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었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A와 B 사이의 실제 거리가 줄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인 시간이 줄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택배를 미국으로 보내도 다다음 날이면 바로 미국에 도착한다는 거죠. 이렇게 교통수단의 발달은 우리나라의 제품 혹은 다른 나라의 제품들이 빠르게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게 촉진해 주었기 때문에 세계화 현상을 빠르게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역시 세계화를 촉진시키는데 한몫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실제로 뉴욕에서 공연하고 런던에서 공연하고 프랑스에서 공연했다가 아프리카 가서 공연했다가 호주 가서 공연했다가 지금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는 것을 유튜브 라이브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송출이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전파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것들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나 페이스북 라이브, SNS 등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정보의 양들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교통수단의 발달은 물자 혹은 사람의 직접적인 이동을 촉진시킨 세계화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예술 혹은 정신, 이념과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항목들이 세계화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WTO의 출범.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세계 무역 기구입니다. 과거에는 AU 나라와 B 나라가 서로 교역하는데 일정한 규칙 없이 무역이 이루어지곤 했는데요. 그러한 규칙을 제정하고 혹은 나라끼리의 무역 분쟁이 있을 때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WTO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나라들이 공통된 약속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무역 간의 분쟁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세계에 나가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큰 이점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그 이점들은 다국적 기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키, 아디다스, 삼성, 애플, 구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두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 세계화는 더욱더 촉진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세계화는 지금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자, 세계화 시대가 되니 이제 세계는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 중 첫 번째는 바로 공간적 상호작용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다른 해외로 유학 가는 것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 여행이 활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외여행까지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어서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적 상호작용이 늘었고, 또한 보이지 않게 이제 다른 나라의 송금이나 다른 나라의 해외 투자, 또 다른 나라의 기술 같은 거를 지원해주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공간적 상호작용도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예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한 비행기 업체의 공간적 분업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각 부분의 모든 것들이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세계화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좀 더 노동력이 저렴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위탁을 주기도 하고, 좀 더 기술력이 좋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적 분업, 공간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세계화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세계화가 주는 영향 두 번째, 그 지역의 정체성과 산업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자, 그 지역의 정체성, 원래는 이 지역이 어떤 것에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그 유리한 것이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점차 사라지거나 혹은 그 지역성이 좀 더 강화가 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의 산업 구조를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산업 구조란 말 1학년 통합사회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산업 구조 1차, 2차, 3차 산업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1차 산업은 농업, 어업과 같은 우리가 자연에서 어떤 자원을 얻는 행위. 2차는 공업 같은 거였는데요. 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자원들을 가공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었죠. 자, 원래 어떤 지역이 1차 산업, 농사에 유리한 지역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농사에 유리한 지역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세계화 시대가 되다 보니 이 노동력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세계 다국적 기업 중 어떤 곳이 여기 노동력이 많은 곳에 공장을 세우면 엄청 유리하겠는걸? 이렇게 되다 보니 그 지역의 원래 농촌 중심이었던 곳에 공장을 세우고 1차 산업이 2차 산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세계화로 인한 영향력 세 번째, 바로 지역 문화의 획일화 혹은 다양화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영상 초반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스타벅스를 볼 수 있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맥도날드를 볼 수 있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다양한 다국적 기업의 제품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지역들이 어디를 가도 특색 없이 똑같아지는 현상, 그게 획일화입니다. 어디를 가도 스타벅스, 어디를 가도 맥도날드, 어디를 가도 다 아디다스를 입고 있고, 어디를 가도 다 나이키만 입고 있고, 모든 게 다 똑같아지니까 문화가 획일화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에서 A 나라의 문화도 새로 들어오게 되고, B 나라의 문화도 새로 들어오게 되고, C 나라의 문화도 새로 들어오게 되고, D 나라의 문화도 새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문화가 또 다양해지는 효과도 나타나게 돼서 문화의 다양성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과 획일화가 세계화 현상 때문에 동시에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세계화의 개념, 그리고 세계화가 될 수 있었던 배경 3가지, 그리고 세계화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3가지 영향을 보았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한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고요. 강의를 듣고 형성평가 푸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화이팅!